안녕하세요. 오늘은 SOP, Surface Operato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누르고요. 우리 SOP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 탑이랑 차 배웠었죠. 그럼 이제 우리 SOP 들어가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SOP에서 우리 오퍼레이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Surface Operator, SOP는 3D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렉탱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리 렉탱글 이거 사각형이죠? 우리 뷰어 액티브 혹은 단축키 A를 눌러가지고 이걸 만든 다음에 좌클릭으로 돌려볼까요? 그리고 우클릭해서 이렇게 수평수직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평평한 사각형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그리고 요거 앞에 거 지워주고요. 아래에서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탭을 누르고 우리 SOP에서 렉탱글 말고 우리 박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박스 만들었죠. 이 친구는 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직육면체. 마찬가지로 얘 파라미터에서도 뭐 사이즈 크기 키울 수 있고 전체적으로 위치 이동할 수 있고 로테이트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렉탱글은 평평한 사각형, 박스는 육면체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탭을 누르고 서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서클 만들어줬죠? 우리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원처럼 보이시죠? 근데 사실 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처럼 보이는 다각형이에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보이죠? 자, 꼭지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컴퓨터는 곡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지상에서는 그것도 안 됩니다. 대각선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그림판을 켰거든요. 대각선을 싹 그어볼게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각선이 아니지만. 근데 확대해보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죠. 그 디지털은 이렇게 0과 1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곡선을 만들 수가 없겠죠. 직진 아니면 상승, 직진 아니면 상승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날로그 여러분들 지금 펜이랑 종이 꺼내서 한번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바로 그려질 겁니다.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곡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에서는 곡선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입니다. 우리 여기 서클 만들었고 사실 얘는 원처럼 보이는 다각형이죠. 그래서 우리 디비전스를 이렇게 줄였다 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디비전스의 어떤 그 개수가 꼭지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이죠? 이 3이 이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꼭지점 3개. 이각형 있나요? 이각형 없죠. 그래서 면이 생기는 거는 디비전이 3일 때부터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바로 스피어 만들어 볼까요? 우리 스피어는 9죠. 9. 9. 그래서 이 스피어는 9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오로지 직선이겠죠. 그래서 이 디테일에서 또 마찬가지로 로우스와 컬럼스를 통해서 꼭지점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어 알아봤고요. 우클릭 할게요.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솜 마커를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4라고 적혀 있죠? 누르면 꼭지점의 개수와 꼭지점의 위치와 꼭지점의 이런 포인트의 생성 순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봤으면은 이거 전부 다 컴퓨터가 계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퓨터가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겠죠? 좋습니다. 우리 스피어까지 만들었고 우리 그 다음에 탭 누르고 그리드라고 하는 걸 SOP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드 뭐랑 똑같이 생겼죠? 자, 렉탱글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렉탱글은 이거 I를 누를게요. 꼭지점이 4개 있어요. 자, 사각형은 각이 4개잖아요. 당연한 거죠. 얘는 몇 개 있을까요?
자, 이 친구는 400개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얘도 마찬가지로 로우스와 컬럼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안에 꼭지점들이 가득해요. 꼭지점이 아니라 포인트들이. 그래서 로우스와 컬럼스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또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꼭지점의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인스텐싱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때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로 렉탱글 옆에다 트랜스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너무 빨리 만들었다. 탭 누르고 천천히 트랜스폼 여기 있죠. 만들어서 렉탱글 옆에다 한번 두겠습니다. 렉탱글이랑 트랜스폼이랑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아웃 클릭하고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거 트랜스폼은 우리 탑에도 똑같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 이렇게 위치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위치를 마찬가지로 Y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Z 또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위치, 크기, 회전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 건 멀지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탭을 누르고 멀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누르고 연결 한번 할게요.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구명 몇 개예요? 두 개죠. 이 친구 구명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밖에 안 들어갈까요? 이렇게 구멍이 큰 놈들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전부 다 무한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자, 잘못 넣었다. 오케이. 우리 요거 뷰어 액티브 한 다음에 각도 돌려보겠습니다. 멀지란 뭘까요? 뭔가 하나 사라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멀지는 2개 이상의 SOP를 하나의 SOP에 놓는 걸 말합니다. 이 트랜스폼에서 트랜슬레이트 이거 인풋 2개잖아요. 하나 움직여 볼게요. 렉탱글. 자,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2개가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멀지는 2개 이상의 SOP를 하나의 SOP로 놔주는 걸 뜻해요. 막 그 안에서 어떤 막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잘 만들어 봤죠? 우리 그 다음에 만들 거 한번 해볼게요. 이 스피어로 가보겠습니다. 스피어에서 노이즈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노이즈 제가 뭐라고 했었죠? 노이즈는 랜덤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 탑에서는 뭘 노이즈 했었죠? 픽셀의 RGB를 노이즈 했었죠. 탑은 뭘 노이즈 했었죠? 프레임에 따라 숫자를 노이즈 했었죠. 자, 근데 우리 탑의 기본단위 뭐였죠? 픽셀이었죠. 탑의 기본단위 뭐였죠? 우리 프레임이었죠. 즉 기본 단위와 관련된 무언가를 랜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과연 SOP의 기본 단위 뭘까요? 우리 SOP의 기본 단위. 자, SOP는 3D 다룬다고 했죠? 자, 3D 뭘로 만듭니까? 이제 면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지죠. 면은 뭘로 만들어요? 선으로 만들어지죠. 선은 뭘로 만들어요? 점으로 만들죠. 그래서 SOP의 기본 단위는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럼 정확히 포인트에 무엇을 랜덤하게 하느냐? 같이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포인트의 포지션, 포인트 위치를 랜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 위치만 랜덤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 뭐 노멀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포인트에 관련된 것들을 랜덤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앰플리튜드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자 이제 1화 2화를 다시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앰플리튜드 있죠? 앰플리튜드 약간 올리면 어떻게 됐었죠? 그 전에 앰플리튜드 올렸으면은 그 전에 앰플리튜드 올리면 어떻게 됐어? 찹에서 자 더 크게 왔다 갔다 했죠. 자, 더 크게 왔다 갔다 했죠. 그쵸?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커지면은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피리오드는 뭘까요? 피리오드. 우리 피리오드는 이제 우리 주기란 뜻이었죠. 자,
찹에서 피리오드 낮으면 어떻게 됐었죠? 낮추면 어떻게 됐었죠? 자, 빨라졌습니다. 올리면 어떻게 됐죠? 느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도 빨라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더 뾰족뾰족해져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1차적으로 피리오드에 대한 이해를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우리 피리오드는 사실은 속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더 1차원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깊게 하려면 속도로 이해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노이즈 탑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정확히 말하자면은 피리오드는 나와 근접한 기본 단위가 얼마만큼 나와 유사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픽셀이 기본 단위잖아요. 색깔 어떻죠? 요 정도 비슷해요. 올라가면 어떻죠? 유사성이 더 짙어져요. 그쵸? 피리오드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근처에 있는 색깔들이랑 연관성이 사라져요. 사라지진 않죠. 약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리오드를 이렇게 올리면은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었죠. 우리 저번 노이즈 시간에서 했었죠. 나와 인접한 기본 단위의 유사성이 높아진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봐, 얘 낮출게요. 제가 피리오드 낮춰볼게요. 자, 근접한 녀석들끼리 유사성 있나요? 굉장히 옅어요. 올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죠? 근접한 애들끼리 유사성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디스플레이스 옵션 들어가서 켜볼게요. 지금 이 친구 어때요? 바로 요 녀석이랑 옆에 있는 친구랑 전혀 유사성이 떨어져요. 피리오드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나와 근접한 녀석, 근접한 포인트의 유사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포인트의 포지션이 굉장히 비슷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리오드를 빠르고 느려진다라고 이야기보다는 나와 인접한 기본 단위가 나와 얼마만큼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는 뭐냐 이 자식아. 자, 그 속도도 알려드릴게요. 자, 속도는 바로 트랜스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좀 낮출게요. 피리오드. 자, 트랜스폼 들어갔죠? 여기서 abs time seconds라는 녀석 있죠. 그쵸? 요 녀석 있죠. 자, 요 친구가 있습니다. abs time seconds. 그래서 이 친구를 적어주면 돼요. 이 친구 지워볼게요 한번. 자, 어떻게 되죠? 바로 멈췄습니다. 바로 멈췄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Z축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이렇게 값이 바뀌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근데 아까 봤던 우리 abs time second는 무엇이냐? 제가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abs는 소문자, 타임 할 때 t는 대문자, 그리고 seconds s를 붙여줄게요. 엔터 누르면 바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abs time seconds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bs는 absolute란 뜻이에요. absolute time. 내가 이 터치 디자이너를 킨 시간을 초 단위로 말해줘인 겁니다. 우리 노이즈와 LFO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왔다가 막 올라가요. 근데 언젠가 내려가죠. 근데 우리 시간, 내가 이 터치 디자이너를 킨 시간이 뒤로 갈 수 있나요? 시간은 언제나 같은 세계로 쭉 항상 일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떨 때 쓰냐? 항상 일정하게 값이 올라가는 걸 쓰고 싶을 때 이 abs time seconds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이즈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아주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그냥 둘게요. 그냥. 자, 아래에다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탭 누르고 우리 스피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너무 빨랐죠? 천천히 만드셔도 됩니다. 자, 스피어 다음에 우리 파티클 만들어 볼게요. 파티클. 자, 우리 파티클 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파티클 솜이란 뭘까요? 지금 이 구랑 이 녀석이랑 뭔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저가 처음 공부할 때는 저는 요 녀석이
왜 이 안에 하나하나 알갱이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모난 거 들어가면 네모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그때가 벌써 8년 전이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주제가 네, 그래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 스피어가 있죠. 이 스피어가 있고 이 스피어의 모양대로 생겨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파티클 SOP는 인풋의 포인트의 생성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요 녀석 포인트 생성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죠? 44, 45, 46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요. 숫자들이. 그 굉장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쵸? 얘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올라가죠? 그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인풋의 포인트의 생성 순서에 따라서 파티클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막 파티클 이런 거는 막 무작위로 나와야 진짜 예뻤어요. 근데 이거 어떻죠? 너무 규칙적이잖아요.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인풋의 포인트의 생성 순서를 랜덤하게 해야 돼요. 랜덤하게 만드는 오퍼레이터 보였었죠? 노이즈였죠. 자, 근데 노이즈는 포인트의 생성 순서를 랜덤하게 만들지 않았죠? 그냥 포인트의 위치를 랜덤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의 생성 순서를 랜덤하게 만들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리고 우클릭 인서트 오퍼레이터 바로 솔트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랜덤 이거 클릭하면 돼요. 랜덤. 어떻게 되죠? 막 나오죠. 포인트의 생성 순서가 랜덤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91. 90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자, 포인트 생성 순서가 랜덤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파티클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파티클 내부는 안 알아봤다, 그쵸? 우리 파티클에서 파티클스 들어가 볼게요. 우리 벌스 100이라 돼 있잖아요. 우리 요거 100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1000개가 나와요. 자, 우리 라이프 익스펙트 3이라 돼 있죠? 이거 1로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자, 이 파티클 친구 1초 있다가 죽습니다. 왜냐면은 1초 동안 사는 걸로 설정해놨거든요. 그래서 3으로 하면은 이렇게 3초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오래 살지를 정해주는 게 라이프 익스펙트입니다. 이렇게 force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익스터널 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수평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좌우로 마이너스면 왼쪽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아래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진짜 재밌는 점, 윈드도 좀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사실 저는 터블렌스를 더 많이 써요. 터블렌스 약간 난기류란 뜻이죠. 약간 요런 느낌? 한번 볼게요. 약간 요렇게 뭔가 이렇게 꼬이죠. 또 Y도 올려볼게요. 자, 알겠죠? 꼬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예쁜 게 나오죠. 뭔가 이렇게 조금 바람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어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터블렌스를 이용하면은 좀 난기류적인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아래서 뭐 매스 요 친구들 해가지고 뭐 움직임 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스 드래그는 뭐 제가 따로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여 보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느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매스와 이 드래그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좋습니다. 우리 파티클까지 알아봤으니까 다음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렌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누르고 다시 스피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피어에서 아웃풋 클릭하고 선 딱 누르면 선 나오죠?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만드는 게 렌더 시스템이에요. 렌더 시스템은 뭐냐? 3D를 2D로 봐주는 거예요. 왜 2D로 보냐? 왜냐면은 우리가 2D로 봐야지 뭐 이미지나 영상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렌더링이라고 하는 터치 디자이너 안에서의 렌더링은 3D 컴포지팅을 2D로 바꿔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렌더링을 지금 해줄 거고요. 자, 스피어에서 선 하나 뺀 다음에 탭 눌러볼게요. 컴프 들어간 다음에 지오메트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오메트리 먼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뭔가 물체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 대신 카메라 만들어 줄게요. 자, 너무 빨리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카메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다음에 또 뭐 만들까요? 우리 뭐 보려면 뭐 있어야 돼요? 물체 있고 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빛이 있어야겠죠? 라이트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쵸? 라이트까지 잘 만들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었죠? 렌더 시스템은 3D를 2D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탑 들어가서 렌더 만들어주면 돼요. 렌더. 이렇게 스피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렌더 만들어줬죠? 그쵸?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가볼게요. 우리 이 파티클 녀석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더 시스템으로요. 자, 이 친구 똑같이 아웃풋 빼고 컴프 들어가서 지오메트리 위에다가 카메라, 옆에다가 라이트 만들어주고 아래다가 렌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 파티클 요 녀석을 렌더링 하고 싶은데 왜 스피어가 나왔냐 이거예요. 자, 왜 그렇냐? 우리 여기 위로 먼저 가볼게요. 위로 가면 어떻게 돼 있죠? 렌더를 클릭하면 지오메트리에 곱하기가 돼 있어요. 곱하기가 뭐냐?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지오메트리를 다 가지고 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 지오메트리만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오메트리를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돼요. 라이트는 어떻게 하면 되죠?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돼요. 아래 가볼까요? 렌더 클릭해 볼게요. 지오메트리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돼요. 라이트는 어떻게 하면 되죠?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돼요. 캠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캠 2를 보고 싶은데 1을 쓰고 있죠. 2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상 이렇게 우리 렌더 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